반갑습니다. 김석준 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핫한 이슈죠. 어제 발표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3기 신도시가 발표됐는데요. 두 군데가 추가로 발표가 됐습니다. 고양시 창릉과 부천에 있는 대장 지역인데요. 어제 3기 신도시 발표가 있고 나서 창릉에 사는 제 지인이 저에게 조언을 좀 구했습니다. 이제 창릉 사는 지인이 회사를 가니까 이제 회사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이제 창릉 집값 폭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고 고민이 돼서 저에게 연락을 왔었는데요. 이런 얘기들 많이 아마 들으실 거예요. 특히나 신도시 지정돼 있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많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과연 정말 집값이 폭락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고민이 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좋아요와 구독하기 먼저 눌러주시고요. 보기 전에 이미 긍정적인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찍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창릉 지역에 사는 제 지인이 보내온 고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제 창릉이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회사 사람들이 이제 창릉 집값이 떨어진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속상하고 고민이 돼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창릉 어디에 사느냐, 그리고 창릉 그 지금 살고 있는 집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방 2개, 화장실 하나짜리 소형 이제 평수였고요. 그리고 확인해보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 형태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창릉 그 지역에 지금 방 2개, 화장실 하나 있는 소형의 공급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희소성이 있죠. 일단은 확실히 창릉 지금 주변에도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거기 없는 평수에 지금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가장 이제 좀 비교군이 될 수 있는 지역을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늘 모든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는 절대 하나만 놓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이제 A와 B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둘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창릉 주변에 있는 화정 지역을 비교군으로 놨습니다. 화정 지역은 이제 창릉도 이제 3호선이 지나고, 화정 지역은 창릉에서 전철로 세정거장 더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요. 화정은 조금 작게 형성은 되어 있지만 되게 1기 신도시의 전형적인 역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소형 평수부터 중대형 평수까지 골고루 이제 공급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생활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정과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을 했죠. 제가 이제 먼저 물어봤어요. 화정에 비해서 창릉이 살기가 좋은 곳이냐? 그렇죠. 이런 비교가 좀 필요해요. 왜냐면 제가 우선 그 친구의 고민거리를 듣고 시세를 조사해보니까 화정과 창릉의 시세는 비슷했어요. 화정과 창릉의 시세가 비슷하다는 것은 장단점이 뭔가가 있으면 그러니까 화정의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창릉에 단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해줘야 돼요. 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가 봐야 되거든요. 창릉은 사실 이제 서울 접근성이 화정보다 훨씬 좋아요. 전철역으로 한 세정거장 서울에 더 가깝기 때문에 교통의 서울 접근성으로 봤을 땐 창릉이 더 좋아야 되는데, 이제 화정보다 화정에 비해서 가격이 더 시세가 비슷하다는 것은 이제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화정에 비해서 단점이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조금 했던 것이죠. 물어보니까 이제 그 친구 이야기는, 창릉에 살고 있는 그 친구는 창릉이 아직 더 화정보다는 시설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서울 접근성도 좋고 창릉이 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새로운 건물들이 많은 신도시라면 사실 이제 창릉의 시세가 조금 더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 그것보다는 지금 화정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서서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혹시 뭐가 비교를 했었냐, 그리고 그분들이 부동산 전문가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회사 직장 동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주변 사람들 이야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특히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발표나고 나서 또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이제 집값 내려간다, 너 이제 집값 폭 나간다, 이런 식으로 겁주는 이야기들, 혹은 근거 없는 소문이죠. 예, 근거 없는 소문이에요. 그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거나, 혹은 이제 집값이 3기 신도시가 생겨서 오를지 내릴지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이제 지역만 발표가 났죠. 그리고 업무 시설이 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업무 시설이 들어오고 실제로 그 업무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1기 신도시를 보면 전형적인 베드타운의 1기 신도시들이 있어요. 행신, 그리고 이제 서울의 노원구 이런 곳들, 이런 곳은 이제 전형적인 베드타운, 주변에 직장이 없죠. 직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다른 곳으로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지만, 주변에 직장까지 다 가지고 있는 판교나 분당, 이런 곳들은 1기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베드타운이 아니라 자급자족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직장이 좀 많은 곳들은 확실히 지금 봐도 시세가 많이 달라요.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지어지고 비슷한 분양가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봤을 때는 확실히 분당 쪽에 이제 분양가가 훨씬 높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직장의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 창능이나 이제 대장에 들어올 그 직장의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는 이제 막상 이제 그때가 되어 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창능 그리고 대장에 3기 신도시에 집이 지어진다고 해서 가격이 내릴지 오를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린다? 안 내린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이제 제가 조언을 준 부분은 이제 화성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창능 신도시에 의한 가격이 내려간다면 또는 가격이 올라간다면 이제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조언을 줬어요. 자, 이제 다시 창능과 화정 얘기로 돌아갈게요. 창능에 비해서 화정이 더 경쟁력이 있는 상태고 시세가 비슷하다면 지금 창능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고 이제 창능에 신도시가 들어섰어요.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3기 신도시가 이제 정말 이제 직장 없이 공급만 이루어져서 주변의 시세가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자, 화정과 창능 두 군데 중에 어느 곳이 먼저 내려갈까요? 가치는 낮은데 시세가 비슷한 화정부터 가격이 내려갈 거고 그쪽에 타격이 더 클 겁니다. 네, 제가 그 부분을 조언을 줬죠. 확실히 지금 훨씬 더 살기 좋고 서울 접근성도 좋은 창능이 화정과 시세가 같다라면 앞으로 3기 신도시에 의한 가격 하락이 생긴다면 화정이 더 타격이 클 것이고 화정부터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제 조언을 줬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창능에 이제 좋은 직장들도 들어오고, 거기에 이제 신도시가 생겼지만 많은 직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수요가 이제 몰린다, 수요가 몰려서 가격이 올라간다 라면 창능과 화정 중에서 어디부터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했어요. 자,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이미 이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들도 다 창능이 그럼 먼저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이제 창능 3기 신도시 들어오는 곳이 훨씬 더 이제 시설도 새 지역이고, 그리고 업무 시설, 이제 직주 근접도 그 창능 쪽이 훨씬 더 이제 좋기 때문에 입지적인 요건에서 창능이 화정보다 훨씬 더 좋죠. 시세가 비슷하다면 당연히 창능부터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그 친구에게 집값이 3기 신도시에 의한 집값이 떨어진다 혹은 올라간다가 아니라 3기 신도시 때문에 창능이 영향을 받는다면 화정과 비교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조언을 줬어요. 그 친구는 제 얘기를 듣고 한결 이제 조금 더 이제 중립을 잡게 돼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격이 폭락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오르거나 내렸을 때 이제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지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부동산의 이슈 혹은 부동산의 고민이 있을 때는 부동산 전문가와 이제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변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주변에 이제 부동산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주변에 이제 조언을 구한 사람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뭐 좀 실패를 했다거나 혹은 아직 무주택자라서 집이 있는 사람을 시기한다거나 이런 식의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예측보다는 부정적인 예측을 많이 하겠죠. 예측이에요. 맞을지 아닐지도 알 수 없는데 되게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할 거예요. 왜? 속상하고 이제 시기가 나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도 네이버에서 한국 부동산 투자 아카데미를 검색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나옵니다. 그 카페를 가입하시고 가입 인사를 남기시고 뭐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지금 핫한 이슈죠. 3기 신도시에 대한 고민이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를 통해서 언제든지 저랑 소통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활용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알아볼 거고요. 좀 영상이 끝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